Yeah, everyone. I'm an English teacher, Nicole. 안녕하세요. 영어 선생님 니콜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긴 한데 이걸 올리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엄청 초보 원장인데 건방지게 유아 영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보겠다고 감히 어떤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올리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줌으로 되게 편하게 웹세미나 형식으로 부모님들이랑 수다 비슷하게 하고 싶었는데 개별 질문 주신 분들이 접속 가능한 시간이 너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취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제 만났던 친구가 자기 미술교육 유튜브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렵다고 꼬셔서 짧은 초보의 지식으로 어느 정도 싸늘한 반응 기대하면서 그래도 약속을 지키고자 약속한 월요일 오전이 되기 전인 일요일 밤에 잠시 학원에 들러서 이렇게 동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밤중에요. 어플은 소개를 받았는데 편집은 못 배웠어요. 그래서 한 큐에 가야 합니다. 취업 할게요. 우선 영어 교육을 아이한테 처음 시작할 때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제법 조금 영어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영어 학원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영어 뭐부터 해야 되냐고, 어디 다녀야 되냐고. 근데 저는 우선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를 엄마도 생각해보고 아이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는 굉장히 장기전이에요. 처음에 열심히 하다 재밌다 하다가 시간 지나면 아이 지치고 엄마 지치고 숙제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우선 제가 주로 얘기하는 첫 번째 영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국어는 중국어예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굉장히 중요한 최신의 지식들이 많이 담긴 각종 고퀄리티 논문들이 영어로 쓰여지고요. 중국이나 일본어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엘리트 계층들은 비즈니스 할 때 영어로 의사소통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중국 고위층 자제분들 워낙 미국 유학파가 많아서 영어 엄청 잘해요. 일본은 내가 열심히 영어 배워 말하는 것보다 영어 쓰는 게 말빨이 훨씬 먹혀요. 실리콘밸리 같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많은 기업들이 쓰는 게 영어예요. 보편적인 미래 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전부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요. 저희 학생들에게 저는 심지어 유튜브 하려고 해도 너 영어 알아야 돼. 편집 프로그램들 영어로 되어 있거든 얘기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도서관 사이트 통해서 학술 논문 일상적으로 많이 찾아봐요. 국내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문제, 해외 뉴스로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혹은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 투자할 때 내 자산을 늘리는 상당히 도움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정은 IT를 통한 통번역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언어란 사람과 사람의 소통 문제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동기부여를 엄마와 아이가 항상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 영어 교육 목표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친구가 한국에서 정규 과정을 통해 대학을 갈 것인지 혹은 가족이 해외 이주 계획이나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원 유학을 간 거라 좀 다른 경우인데 주변 경험을 보자면 주변에 해외 대학 나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그쪽에서 취업하고 계속 사는 친구들은 조금 드물어요. 미국에서 명문대학이라고 할 만한 곳을 나왔는데도요.
물론 제 사촌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치대 나와서 되게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약대나 간호대, 변호사 하는 친구들도 좋고요. 근데 전문직 아닌 경우는 보통은 한국 가서 다시 취업하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참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와서 한국의 평범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효용면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지나서 얘기고 조금 잔인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해요. 보통 유학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왕부자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그 동네에서 엄마가 나이키 운동화 척척 싸주고 이 정도인 집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진짜 엄마 아빠 허리띠 졸라매고 무리해서 보냈는데 가보면 정말 부자들도 되게 많고 막 부러운데 동화는 잘 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지 못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거나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기라서 최고로 뭐든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건 맞지만 내가 그 삶을, 그 아이의 삶을 계속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아이가 가장 필요한 것 위주로 우선순위와 투자 수위를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조금 들어요. 그리고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솔직히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해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파닉스랑 문장 구조를 정말 끝내주게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알파벳 모르고 와서 한 5개월 늦으면 6개월 지나면 그냥 기본 파닉스가 아니라 뭐 한 중일 정도 문장 직관적으로 착착 술술 읽어내요. 게다가 제가 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오는 영유 나온 친구들 실력이 살짝 그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차이가 없진 않아요. 조금 영유 나온 친구들은 좀 언어적으로 말랑말랑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쉽게 주입이 가능하고 그런데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비용 대비 뭐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이제 해외 생활 오래 하면서 애국심과 한국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좀 크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좋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규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똑똑하고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이 초등부터 영어 과정을 넣었다는 거는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믿는 타입이었고 또 5세에서 7세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이라는 정규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분명 그 나이 발달에 적합한 이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제작된 거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내 영어만 열심히 파보겠다는 마음으로 영유를 보내는 게 살짝 모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영어 쪽 공부를 시작할 때는 영어 유치원 오픈이 목표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약간 영유 안티 비슷하게 꼭 영유를 보내야 하는 건 아니다. 조금 비용 대비 효율이 괜찮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제가 지금 3살 아이 엄마예요. 영유는 무슨 하면서 그러던 제가 임신을 하니까 남들 다 한다는 영어 태교 재미삼아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중언어 시키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lovely. Did you sleep tight? 이러면서 막 애한테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 아들이 한 첫 돌 지나고 난 후부터는 제가 영어로 말하면 제 입을 탁 틀어 막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어가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 영어 조기교육 아니구나 막 이랬거든요. 애들 거부한다고. 근데 그래서 일부러 막 애를 쓰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돌이 되니까 아이들 그 영어 수업 준비한다고 영어 노래 이렇게 슬슬 틀어줬는데 아들이 옆에 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조금 한 단어씩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따라하는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영어가 이 소홀히 할 건 아니구나. 이게 되게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 느낀 게
사람이 참 입조심해야 되는구나. 쥐뿔도 모르면서 뭐 말을 함부로 하고 나 영문이 꼭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언어 폭발기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모님들 심정도 모르고 교육 현실을 몰랐다 싶고 이제 엄마가 되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아 영어 교육은 언제가 적기일까? 저는 아직 초보예요. 그래서 배우는 단계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또 저의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또 바뀌게 되면 한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우선 노출은 이를수록 좋다. 최대한 빨리. 근데 단 아이가 거부한다면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유아에게 영어는 항상 언제나 즐거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영어가 아닌 모국어, 영어와 같이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를 습득할 때 그것이 학습인지 습득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그걸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학자들은 그게 습득이다 고들 하는데 사실상 한국 교육에서는 초등으로 넘어가면 영어 교육은 학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유아기는 영어가 언어로서 습득되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여겨져요, 저는. 그래서 언어 교육에서 가장은 아니라도 굉장히 좋은,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에만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습득과 학습은 분명 둘 다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학습이라서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효율적 면에서도 학습도 장점이 커요. 하지만 좀 더 영어를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고 언어로 활용하는 데는 습득이 조금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제 견해는요. 우선 아이들에게 영어가 일상에서 편하게 노출되어 왔다면 영어를 통한 의미 있고 질 높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린데 아직 아이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원어민으로 1대1 수업 무조건 넣고서 원어민 최고야. 뭐 외국 가면 모국가면 원어민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단계에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셧다운이 일어나요. 엄마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애기를 1시간 내내 낯선 사람이랑 엄청 지루하게 하는데 어느 꼬맹이가 그걸 견뎌요. 저도 막 스파니쉬 이런 거 하루 종일 한다고 1시간을 저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배우고 자시고 간에 저라도 졸리고 싫은데 그래서 저는 그 방법만은 너무 이르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아이들이 원어민과 얘기하려면 자기 삶과 관련된 기본 컨텐츠가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는 그냥 우리의 원어민 수업 이번에 넣었어 하는 엄마의 자기 만족 외에는 남는 게 그렇게 많을까? 하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많은 어머니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를 영유를 꼭 보내야 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유는 사실 처음에는 괜찮은데 했다가 좀 아닌데 했다가 지금은 저도 계속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게 애들이 해외 가면 영어 정말 쉽게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기관에 가면 학교에 가면 영어 못하는 애 걔 하나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배려하고 신경 써주고 천천히 말해주고 그 상황에 맞는 얘기들 해주고 또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뻔하니까 여러 놀이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또래들과 다양하게 즐겁게 상호작용하면서 놀면서 또래 원어민 아이들 언어를 계속 접하고 또 따라하다 보니까 금방 습득이 돼요. 근데 영유는 그런 몰입 영어 환경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우선 한국 아이들이 빠글빠글 가득한 환경 속에 원어민이 띵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일대 다수로 수업을 하니까 주입식에 가까운 학습이 아님이라면 결과 내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특히 부산은 그렇게 해외에 오래 살다 온 귀국 아동들이 많이 영유를 가는 추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또래, 영어를 잘하는 또래와 같이 상호작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습식 영유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를 최대한 빨리 주입시켜서 책을 많이 읽히는 걸로 좀 해결하는 추세고요. 그게 가장 부모님 눈에 실력으로 보이니까요. 놀이식 영유는 영어 상호작용은 약간 뒷전이고 그냥 진짜 노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내년에 4세가 되니까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고민하고 있긴 한데 지금 부산에서는 제 눈에는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또한 유아들이 즐거우면서 아이들 발달 과정을 저하시키지 않고 의미 있게 다양한 영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 스스로 커리큘럼을 계속 고민하고 영어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메워줄 수 있는 좋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계속 찾아보는 중이에요. 우선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 제 눈에는 그런 장점이 많이 보여서 오픈하는 건 마음을 굳혔고 장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학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 유아 교육에 대해서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좀 피드백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반영을 한다든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많은 댓글이나 아니면 부끄러우시면 카카오톡이라도 좋으니까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계약 문제가 얽혀서 지금은 살짝 비밀이에요. 그래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